안녕하십니까, 천하단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A, A의 기능 중에서 시각과 관련된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비타민 A죠. 레티놀, 이게 비타민 A인데 꼭 이걸 먹지 않아도 됩니다.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프로, 이게 전문가는 뜻 아니고요. 비포. 그러니까 얘를 먹어주기만 해도 얘를 반 쪼개면 2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먹어도 되고요. 이걸 먹어도 되고요. 레티노이드 애시드를 먹어도 되고, 뭐 이걸 먹어도 되죠. 그리고 얘 자체가 우리가 보관될 때는 여기 지방산에 연결돼 가지고 팔미테이트라는 지방산에 연결돼서 세포막이 보관됩니다. 지방에다가.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 형태라고 그러고 꺾인 형태의 시스. 이 두 가지 형태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작용할 때는. 그래서 이 전체가 비타민 A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보관하는 형태, 전구체, 비타민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 실제로 우리가 먹을 때는 이런 형태로 먹고 있고 작용할 때는 이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를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거 먹을 때 꼭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이쪽에 베타카로틴을 먹든 레티놀을 먹든 먹으면 흡수돼 가지고 들어가는 데 가서 레티놀 이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에스터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전환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가 무슨 기능을 하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을 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겠죠.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막에 이렇게 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마다 세포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센서가 어떻게 붙어 있냐 그러면 사실 이런 형태의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처음 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후각하고 미각 설명할 때 GPCR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설명했는데 똑같은 수용체예요. 똑같은 수용체인데 이게 어떻게 빛을 얘가 중간에 아까 레티노이드 애시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티놀을 먹으면 얘가 알데하이드 형태가 돼가지고 단백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7번 지나가는 게 GPCR이거든요.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요건 꺾여 있는 형태는 시스 형태, 요걸 트랜스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빛에 의해서 모양이 착 뻗겼다가 없으면 다시 수그러졌다. 이 형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빛을 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GPCR에 대해서는 노벨상이 3번이나 받았거든요. 후각, 미각. 그러니까 우리 맛에서 제일 중요한 게 G단백질에 연결된 리셉터가 이걸 연구한 사람 상 받았고 이걸 연구한 사람 노벨상 받았고 이거 후각도 이걸로 합니다 한 사람도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분자를 감각하는 거거든요. 분자는 빛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없어요. 거의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크기도 없는 빛을 어떻게 분자를 감각하는 수용체로 감각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보통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참 놀랍게도 똑같은 걸 이용해서 아까 여기다가 빛을 감각하는 색소라고 하는 것은 포화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빛에 의해서 얘가 붕 딱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소거든요. 그래서 그 분자를 이용해서 이 분자는 묘하게 빛에 의해서 꺾이고 안 꺾이고. 근데 원래 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맞는 분자가 결합하면 쫙 모양이 형성될 텐데 얘는 빛에 의해서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딱 들어오면 얘가 쫙 모양 꺾여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칼슘을 감각한다, 냄새 물질을 감각한다, 여러 가지 조그만한 아미노산, 펩타이드, 신호물질, 온갖 물질을 감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 빛도 감각한다. 근데 얘가 감각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여기에다가 레티노이드 애시드가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 예, 그런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얘가 빛을 감각하기 위해서 나왔을까? 그것보다는 사실 세균 같은 경우는 얘를 펌프로 썼어요. 빛에 의해서 아까 꺾이고 안 꺾이고에 따라서 이게 단백질이 꿈틀꿈틀하면서 이온을 밖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퍼낼 수 있는 기능을 만들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이런 것들은 원래 빛이 시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빛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빛이라는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펌프로 필요한 거 꺼내는 데도 쓰는 거죠. 자연은 정말 철저하게 이용한다.
아까 그 똑같은 그 GPCR이라는 걸 하나를 이용해서 원래는 빛을 이용해서 펌프로 쓰다가 그걸 이용해서 시각으로도 쓰다가 후각, 미각 같은 감각으로 쓰다가 조금 바꿔가면서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각.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아까 분자가 백칠 흡수하면서 모양이 트랜스시스 꺾이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 그것 말고도 다른 기능이 더 있겠죠. 다른 기능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각 비타민별로 대표적인 기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편 이거 같은 경우 꺾였다 폈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유전자를 갖다 발현시켜 가지고 뭐 분화 이거 쓴다고 하는데 이게 발생기 때 과하게 집어넣으면 기형아가 나와요. 기형 실험. 손가락이 5개짜리가 6개짜리 되고 그런 실험할 때 비타민 A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용성이니까 사실 우리가 밤에 안 보이나요, 빛이? 굳이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과장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고화될 염려 별로 없는데 정말 먹을 게 부족한 나라는 얘가 비타민 A가 진짜 없어가지고 없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밤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실명이에요, 실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그 시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비타민 A가 없으면 좀 이게 작동을 좀 원하는 상태가 이렇게 좀 침침하고 안 되지 할 텐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족하면 정상적인 시각 시스템이 발달이 안 돼요. 실명을 해버린다. 아예 한 번도 눈이 작동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발달이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쌀에다가 걔들 여기 베타카로틴이 많이 생성되게 한 쌀, 노란색, 황금색 쌀 해주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하죠. 지혜 못하고 그러면서. 사실 베타카로틴 더 생성되고 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거에 대한 상당히 그 과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냐 그러면 그 당시 발견될 때가 전쟁 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가에 관련돼 있어 야맹증이야 밤에 전쟁해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밤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서 전쟁을 못할 거야. 전쟁 질지 몰라 막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맹증, 비타민 먹어야 된다. 실제로 과장된 이야기고요. 자기 벌써 밤에만 얻은 게 아니라 실제 낮에도 뭐 문제돼 있어야 되고 더 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비타민 A가 많이 먹다고 해서 지용성이다 보니까 당근 주스 많이 먹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터무니없이 많이 먹어서 그 정도가 아닌데 많이 먹어서 노랗게 황달 결린 경우가 있고 실제로 비타민 A, 천연 비타민 A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비타민 A가 거의 간에 가 있거든요. 북극곰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걸 포식하면서 간에다가 많이 포식하고 있어가지고 40에서 60배 들어 있어가지고 간을 갖다가 통째로 잘라서 먹으면 비타민 A 독성으로 죽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천연이면 안전합니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비타민은 독성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인 돼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특히 이제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할 때 두 가지로 하거든요. 엽록소, 클로로필하고 베타카로틴 두 가지로 나눠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대부분에가 베타카로틴은 꽤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람이 합성하지 않은지 모르죠. 이렇게 사실 비타민 A는 정말 비타민 같은 기능인데 우리의 시력을 담당해주는 생각보다 그게 결핍될 확률은 별로 없다. 그걸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